오늘 선생님이 좀 건너뛰어서 주제 문제를 몇 개 잡아볼 건데 그 주제 문제 지금 F4번 작년도 풀었어요. 뭐 우리가 체감을 해볼 수 있겠지. 그 6월 모의고사도 풀었고 3월 모의고사도 풀어봤어. 아무래도 학습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 3월보단 6월이 어려웠고 6월보다 9월이 더 어렵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봤을 테니까 구모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어휘 수준은 얼마나 높아졌고 구문 독해는 얼마나 어려워졌으며 제일 중요한 거 문해력 부분에서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 힘은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되는가. 난도 비교를 하면서 잘 들어봐. 먼저 좀 답서 지난번에 문제 풀이 같은 건 했을 테니까 난이도를 검증해 보란 말이야. 이런 게 그냥 가랑비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구문의 힘이거든. 이것만 보니까 아 그동안 해왔구나 이 정도 잡히는 거야. 세트가 딱 되지. 그동안 해왔네. 지금도 하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1학년들은 꼭 알아야 될 이거를 그냥 수거라고 외우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이해를 통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자, 이해를 도와주면 take는 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뭔가를 취하는 거지. 소유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놈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advantage. 장점이나 이점을 나도 취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야? 이용하겠다는 거지. 난 이 컴퓨터가 가진 장점을 내가 취할래. 그래서 우리 그냥 해석은 무엇을 이용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 복음 영어로 가면 이건 장점을 쏙쏙 뽑아먹는 거고 저당 1학년 단계에서 동의어가 될 수도 있는데 make use가 명사도 되거든. 그럼 뭔가에 대한 사용을 만든다는 건 또 사용하다. 오케이?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건 utilize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게 다 동의어야. 시노님이야. 시노님. 그러니까 영어는 주중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사용의 반복을 줄이기를 좋아하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동의어는 알면 알수록 너희들한테 큰 힘이 돼. 나중에 재진수를 찾을 때도. 자,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수세기 동안 인간이 이용해온 게 많아. 장점을 취해온 게 많은데 특히 핵심 소재겠지. 이게 핵심 소재라. 인간들은 수세기 동안 사용해 왔다니까 뭘 사용했는지가 당연히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되지 않겠어? 근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연하게 도구들인데 관계사로 설명을 하지. translate 번역하는 거야. 여기서는 의미가 interpret랑 같아. interpret 해석하다로 배웠지? 자, 어떤 게 더 광의에 큰 뜻을 갖는 번역하다 하면 그 translate가 좀 더 범위가 넓어. 저 translate는 언어를 바꾸는 것도 translate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오늘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업을 듣는 이지영의 태도는 좀 적극적인 학생이라고 내가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도 translate야. 또 영어를 국어로 바꾸는 것도 translate야. 근데 interpret는 좀 협의라서 이건 의미에 대한 파악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의미 파악 의미가는 갔다 올 겁니다. 자, 뭘 해석해? 목적어 없단 말이야. 뭘 가지고 와? 여기 목적어 빠진 거야? 우리의 인지로 가져와야 돼. 그게 뭐냐? 자연 현상이 바로 목적어야. 인간은 끊임없이 태초부터 자연에 벌어지는 피노미나, 선생님이 피노미나이 단수고 피노미나가 복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정확히 번역할 때 자연 현상들이지. 이것들을 먼저 뭐하고? 해석하고. 해석한다는 건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인지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건 뭐라고? 도구들을 썼다고. 도구들을 썼다고.
그냥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야. 자, 근데 그냥 도구 없어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불은 뜨겁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조건이야. 어떤 현상들이었느냐? 우리가 도구 없이는 인지할 수 없는. 그럼 여기 원래는 without tool인데 도구 없으면 뭐만 남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감각들밖에 없지.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무엇들로만 감각들로만은 인지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을 우리의 인지로 가져오고 해석하는 도구들을 쭉 이용해 왔다. 정확히 해석하니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잖아. 인간은 뭘 쓸 수밖에 없다? 도구.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인간의 센스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연현상을 다 이해하겠다. 인간의 욕구야. 근데 타고난 감각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뭘 통해서 알고 싶다? 도구를 통해서 알고 싶다. 그게 인간의 욕구였다. 자, 그리고 사례니까 이때부터는 가볍게 가는 거야. 왜? 새로운 주장을 펼치거나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라 그랬어. 그러면 도구를 사용한 예시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좀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야 니네 시간 관리가 돼. 수능 문제 풀 때. 좀 옮겨서 어떤 경우에 이것은 consist of 구성한다. 단순히 amplifying 확 증폭시키는 거 신호들을 내 feed into our normal sensory inputs에다가 어떤 느낌이야. 따지려고 하니까 바로 빼고 이 단어만 남지. amplify가 증폭이야. 증폭. 단어만 하면 되는 거야. 문법이고 필요 없어. amplify. 증폭시키다. 증폭이 뭐니? 확대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니네 그 스피커가 그냥 소리가 나는 게 아니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작은 신호를 음으로 뭐 시키는 거야? 증폭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기타리스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스피커라고 안 해. 뭐라고 하니?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앰프라는 말 들어봤지? 앰프. 그게 소리를, 마이크, 어때? 요 정도밖에 안 들려. 근데 마이크로폰이라는 증폭기를 쓰면 강당에 꽝꽝 올릴 정도로 그치? 그렇게 기억하라고. 스피커나 마이크로폰이 앰플리파이어야. 증폭. 오케이? 그러면 저 단어만 알아도 되지 않겠어? 이 도구가 뭐겠어? 우리 감각, 센스는 한계가 있으니 그 감각을 더 어떻게 시키려고? 확대시키려고 쓰는 게 바로 도구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법 하나 보면 우리가 고1이니까 알아야 될 게 consist of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 그래서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뭐뭐로 구성하다가 아니고 구성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도구인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로 가져온 활동인데 이것은 단순히 신호들을 증폭시키는 활동일 수도 있다. 어떤 신호들? feed into our normal 먹잇감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보통의 감각적인 입력상으로 먹잇감이 주어지는 입력상이 뭐냐면 우리의 그냥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자, 니네는 아직도 쓸 일이 많이 남았겠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뭘 달아? 보청기. 그럼 어때?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릴 수 있지 않겠어? 그건 증폭이지. 소리가 아예 없으면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없는 거니까. 있는 소리를 더 크게. 여기서 예를 든 게 망원경, telescope, can bring into clear view. 명확한 시야 속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어떤 것에 which is 그것은 too far 너무나 멀리 있다. 우리의 눈이 의미상 주어 인지하기에는 그 스스로 인지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거. 그걸 뭘 통해서 본다? 망원경으로 보면 되잖아. 되니? 뭐 작은 것들은 멀리 있는 건 망원경, 작은 것들은 뭐 현미경, 그지? 우리의 도구들은 자, 말 바꾸기 했잖아.
분명히 이 지문에서 이 도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될 텐데 자꾸 툴툴툴툴 거리면 재미없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단어의 뜻을 가진 instrument. 어떤 애들은 아직도 초등 단어장 생각해서 instrument은 악기 그러는데 원래 악기는 정확히 말하면 musical instrument이야. 도구야, 도구. 우리의 도구들은 turn, 바꾼다. 자, 바꾼다 나와도 본능적으로 이걸 찾아야지. 그렇지? 바꾸는 거니까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럼 A가 뭐냐? 신호들인데 관계사절. 이런 거 이제 익숙해져야 돼. 불완전한 문장. A가 이거야.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신호들을 원스는 부정대명사. 즉 이것도 signals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호들? 바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도구도 있다. 두 가지 종류가 나오지. 도구 역할. 미세한 것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아예 우리 감각은 캐치할 수 없는 것을 캐치하는 도구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 공기 오염의 상태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청정기라는 도구를 쓰면 수치로 나타나지. 그것도 일종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러한 것들의 일부는 취합니다. 이런 것들의 일부는 취하는데 취하다로 번역하면 다 돼. 형태를 취한다. 국어 시간에 형태를 띈다라고 배우지. 어떤 형태냐? 즉 형태가 어떤 거냐? expanding. expand 뭐야? 확장시키는 형태를 띈다. 우리의 현재 감각들의 리치는 선생님이 리치가 길다. 리치가 짧다. 어떤 손을 뻗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리치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도달 범위. 우리의 현재 감각들의 도달 범위가 있겠지. 뭐 눈으로 보는 건 가시거리라는 게 있어. 그 가시거리나 뭐 가청, 영역 이런 거 있잖아. 들을 수 있는 영역. 이것을 확대시키는 형태를 띈다. 이거 발굽고 배웠는데 교과서에서. 그냥 아니었어? 그 식물이 모의고사에서 식물이 자신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내는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우리의 가청 범위를 벗어난다 그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런 예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어떤 예시를 들었느냐? creating, 만드는 것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뭘 바탕으로? 우리 이거 못 본다고. 울트라바이올렛이 자외선이야.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UV 차단이 너네 자외선 차단제야. 자외선이 울트라바이올렛이야. 빨주노초 파남 뭐야? 보라색이 바이올렛이야. 그래서 자외선은 그 스펙트럼의 영역에서 보라색 끄트머리에 있어. 약간 보랏빛을 띠기 때문에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이올렛보다 울트라 더 뛰어넘는 UV. 얘는 UV 볼 수 있어. 그래서 자외선에 대한 자외선 스펙트럼, 빛의 자외선 스펙트럼을 펼치고 거기서 우리는 자외선을 보라색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야. 여기 자외선이 바깥 나가면 있는데 안 보이거든. 근데 스펙트럼을 통해서 자외선을 보게 되는 거지. 스펙트럼을 펼쳐주는 도구가 뭐지? 배운다면 스펙트럼을 펼쳐주는 도구 있잖아. 프리즘. 프리즘 삼각형으로 생긴 거 있잖아. 거기다 빛 쏘면 쫙 펼쳐지잖아. 그 도구를 이용해서 볼 수 있단 말이야. 라이트. 또는 우리가 소리도 체인징 할 수 있어. 어떤 소리야? 보통은 바깥에 있는 소리야. 아까 가청 그 거리라 그랬지?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범위, 그 소리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닫아주고 A가 소리 들려. 어떤 소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의 범위 바깥에 보통은 존재하는 소리들을 change A into 뭘로 바꿔? B. 청각으로 뭐라 그래? 들을 수 있느냐? 오디오가 듣다고 에이블이 수동이니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신호들로 바꿔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이 그래도 어렵지 않았던 것은 도구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마지막에 반전이 없어. alternative는 뭐라고 그랬어? 대안이라고 했지.
정확히 말하면 앞에 게 아니면 대신에 하고 틀려요. alternative는 같은데 이거 말고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추가되는 거야. 앞에 있는 프리즘 또는 뭐 스펙트럼 말고 또 가청 이거 말고 다르게는 또 다르게 어떤 도구들은 측정한다. 속성들인데 원래 프로퍼티가 개인의 사유 재산을 얘기한 적 있을 거야. 그래서 property 그러면 사유지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건, 이 분필이 재산이 있다는 것은 분필에 뭘 말하는 거지? 이 분필이 가진 재산.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 가진 게 속성밖에 없잖아, 물건은. 그래서 물건일 때는 속성으로 번역할 텐데 어떤 도구들은 속성들도 측정한다. 전시사건에서 관계되면서 이어서 가는 거야. 그 속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어떤 감각적인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케이퍼시티가 없다. 그것도 전혀. 오케이? 우리가 뭐 증폭이 아니라 아예 캐치해낼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속성들도 측정할 수가 있다. 측정한다. 측정해서 결국 그 도구들이 측정해서 바꿔준다. 도구니까 그것들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이 대시 선행사야. 내 선행사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것으로 바꿔준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되나? 아예 인간의 능력으로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바꿔주기도 한다. 야, 뭐 지문이 긴데 아까 우리 툴스 다음부터는 힘을 딱 빼고 읽어도 문제 풀이엔 지장 없겠지. 요게 이제 일요일날 수업의 포인트야. 너네가 어찌되었던 정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1단계 훈련을 이렇게 시켰더니 2단계 선택지 해석 때문에 망가진 애들 꽤 많아. 이번에 객관식 문제도 그런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선택지까지 확실히 볼까? 지울 거 지워가면서 어떻게 지울 것이냐? 소거법. 이게 지금 어려운 무조건 선택지에는 누가 나와야 돼? 도구 나와야지. 도구 나와야지. 도구 나와야지. 없어. 없어. 그지? 그럼 최소한 답은 셋 중에 하나. 왜? 처음에 우리 주제 잡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뭐가 빠지면 안 돼? 도구. 아니면 툴 아니면 인스트루먼트라도 나와야 돼. 이 두 개는 왜 탈락시킨 거야? 그 중요한 도구라는 말이 없어. 오케이? 뭐 인간의 감각 이런 거 나왔지만 도구 빠지면 오답이라고. 과감하게 지워버리라고. 오케이? 자, 그런데 너네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는 얘기 들었어. 수능 영어 어려워서 평가위원장 잘렸잖아. 그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 주된 이유가 그 불수능이었다는 이유가 선택지 때문이었어. 선택지 해석이 어려웠다 이것도 아니고 헷갈렸다 그래. 보통은 이게 3개가 툴이 들어있잖아. 삼지선다 정도가 원래 난이도 최상이었어. 수능에서. 그럼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이지선다 정도야. 그래서 애들이 주제 요지를 얕잡아봤어. 뭐 이거 어차피 핵심 소재에 들어있는 거 2개밖에 없을 테니까 나머지 버리고. 그래서 소거법 이렇게 얘기했다고. 작년 수능이 한 대여섯 문제가 4개가 들어갔어. 한 문제는 5개가 다 있었어. 이 소재가. 그러니 뭐에 그 관점의 미세한 변화로 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애들이 어려웠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평가위원장이 그걸로 잘렸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 절충을 해서 2개면 너무 쉽고 4개, 5개면 너무 많으니까 핵심 소재가 들어있는 게 최소한 3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올 수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고3들 수능 끝나고 나면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 자, 어쨌든 이건 그래서 3개 중에서 고르는 문제였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먼저 알아? 선택지를 분석할 때 소재를 먼저 파악했으면 이 소재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이 중요해요. 뭐 관점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이냐, 과거 지향이냐 이런 거거든. 자, 관점 한번 볼까? 첫 번째부터. 도구를 가지고 문제 없어. 인간의 감각들을 대체한 데 있어서의 뭐가 틀렸어? 어려움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렵든 쉽든 간에 인간은 계속 해왔어, 안 해왔어? 해왔지? 관점이 잘못된 거야. 1번 이 difficulty 때문에 지우는 거야. 선생님 그냥 느낌으로 풀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요일날 1교시가 뭐야? 국어야. 국어는 우리나라 애들은 다 망해. 내가 지금 학원 다니면서 국어 끝내주게 잘 봤어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국어 끝나면 1교시 국어 끝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엄마 보고 싶어. 생각해봐. 고3 마지막 이제 수능이야. 첫 시간 국어인데 망했어. 엄마 보고 싶지.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고.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니네 국어 모의고사 봤지? 옆에서 누가 야 그거 4번에 답이 5번이잖아 그러면 쫄리지. 국어는 안 쫄려. 왠 줄 알아? 누구도 답을 몰라. 답안지 보기 전까지. 내 말 이해돼? 니네 국어 모의고사 답안지 보기 전까지는 누구의 답도 신뢰가 안 되지. 그래서 수능 날도 있다. 1교시 끝나면 뒤에서 쉬는 시간에 처음 보는 애들이 많았는데도 뒤에서 야, 그냥 국어 잘했니? 3번에 혹시 5번 맞아? 5번 당연하지. 그래도 내가 들었어. 귀등으로. 별로 안 쫄려. 쟤네가 틀렸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문제는 2교시 수학이야. 수학은 꼭 끝나고 그것도 점심시간이잖아. 나 차분하게 앉아서 도시락 까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놈이 얘기하거든. 큰 소리로. 야, 4번에 뭐 제곱하면은 쉽게 답 나오는 거 껌이 아니? 그것도 그 4점짜리 쉬운 거로. 제곱하면 딱 듣는 순간 더했다. 수학은 답안 풀이하면 내 귀에 바로 들려. 막을 직관하게 돼. 거기다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멘탈이 국어 수학으로 틀렸는데 점심시간이야. 밥 안 먹을 거야? 먹을 거 아니야. 바로 우리 최대적 식곤증이 다가와. 야, 니네 영어가 그 다음이지? 영어는 니네 몽롱한 상태에서 보는 시험이야. 정신적으로 데미지 받은 상태에서 밥 먹어서 멍롱한 상태에서 보는 게 영어 시험이야.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지금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컨디션 좋을 때 풀린 문제는 신뢰하면 안 돼.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정신없는 와중에도 답을 풀어내는 그 구조화된 학습이 돼야 영어 수능날 빛을 발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딱 내가 90이라고 90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멘탈 관리 잘하고 지금 선생님이 아마 그런 친구들 있을 거야. 선생님 딱 보니까 다 알겠는데요? 지금 편안하니까. 근데 수능날 되면 국어 수학 털리고 밥 먹고 나면 안 보인다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야? 도구. 이 도구의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풀어야 내가 안심이 된다고. 9월 때도 그렇게 해봐. 두 번째, 관점 어떻게 다른지 보자. 도구 나왔어. 그런데 그 엑스표치 준비하고 증가시키는, 인간의 능력을 증가시킨다? 이건 엑스표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만 확인하면 끝나지. 인간의 감각, 인스파이어 뭐였어? 범프질 해주는 거지. 하게 하다잖아. 고무시키다, 어려운 말로. 촉진시키다 그래도 돼. 뭐를? 인벤팅, 발명. 과학적인 도구들의 발명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 안 봐도 내가 표시한 걸 보니까 이것밖에 답이 안 되는군. 정신없는 와중에선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제껴놔야 니네가 나머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안 그러잖아? 이거 분명히 풀었지? 다른 문제 풀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 고친다니까? 틀었다? 근데 아까 그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도구? 감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감각이 더 그럼 여기도 센스 있잖아. 이 센스요. 4번 아닌가? 맞아. 인간의 감각이 다 캐치하기 어렵다고 그랬어. 맞아. 감각이 어려운 거야. 못 쳐서. 그게 니네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내 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주 가시적으로 체크가 가능한 만큼 니네가 그 체계화된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특히 수능에 있어서.
잘했어. 그 다음에 9월 수준이 이 정도였다. 바로 이어서 F6번. F6번도 9월 모의고사야. 재작년 거. 어때? 지금 9월 건데 단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니네가 지금 단어가 괜찮아야 하는 학생들은 지난 12월부터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수능 필수 단어장을 매번 최선을 다해서 암기했다는 증거야. 근데 윤나가 비시시 웃는 거야. 저는 모르는 거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단어 시험 빼먹고 대충 보고 검토 안 하고 그랬다는 반증이야. 그 단어장이 수능 필수잖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고 있어. 그지?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지금 다시 돌고 있을 때 잘 해둬야 또 마찬가지로 1년 뒤에는 단어는 별로 문제가 없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다. 자, 첫 줄 또 단어 볼까요?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지? AI. AI가 뭐의 줄임말이야?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트가 뭐라고? 어원이 손 강아지 앞 손 아니야. 강아지 앞 이거는 퍼브라 그래. 앞발. 동물의 앞손은 발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만이 손이라고 하는 거야. 아트가 원래 핸드 말고 아트가 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야. 그래서 손으로 만든 걸 뭐라 그래? artificial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인공물은 뭐고? artifact는 그렇게 손으로 만든 물건이지. 오케이? 그럼 아트가 예술 말고 왜 선생님 아트가 예술인가요? 인간만이 손이 있어서 예술을 하니까. 발을 가진 놈들은 예술을 못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도 있어? 예술 말고 기술 또는 솜씨 이런 뜻도 된다. 이걸 알아둬야 또 솜씨나 기술 얘기하는데 미술이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힘이야. 그래서 요새 그런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싸움의 기술. 영어는 뭐겠어? The art of the fight. 그렇게 쓰는 거야. 전쟁의 기술. Art of war. 이렇게 쓴다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소재인데 당연히 인공지능이 뭔지를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너무 쉬우니까. 단어 잘 잡아봐. 전치사 동명사 개선시킨대. 뭐를? accessibility. 이게 첫 번째 단어. 단어장 열심히 아는 애들은 꼭 적어놓고 암기해. access가 접근하다. 또는 명사로 접근도 되는데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 접근성이라고 하지. 의정부는 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가 나쁜가? 좋은 편이지. 하지만 홈플러스가 날라갔어. 그 자리에 이제 뭐가 올지 모르겠다. 아주 어제 오늘 난리 났었다며. 홈플러스가 50% 해가지고 다 털렸다는데 지금 마감 세일 떨이 같은 거 한 거야. SS는 뭐야? 한때 의정부에서 쉬는 날 선생님이 홈플러스 가면 학원 애들 다 만나고. 자, SS는 평가. SS 다른 거야. 기억해 두시고. 다 아는 친구들도 많지. A를 뭐라 그랬어? 수동. 그러니까 접근되어질 수 있는 성질이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접근성이라고 해. 맞잖아. 마트가 우리에게 접근이 되어지는 성질. A를 수동이야. 왜 접근성? 괜히 기차역에 접근성이 좋은 동네를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에 대한 접근성을 improve, 향상시켜? 작업장에 대한 일터야. 누구의? 노동자들은 당연히 일터가 돼. 그럼 접근성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학원을 저기 어디야? 분당으로 다닌 적이 있어. 의정부 살면서.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가는데 최소 그때 좀 빨리 가도 1시간 반? 그렇게 걸려. 때려쳤어. 돈은 많이 줬는데 아이씨 길바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벌어졌어.
마포도 갔었어요. 마포. 야, 그때 마포 생각난다. 마포에 하고 그 다녔던 학원은 서울이 좀 그런 데가 많아. 얘네 수업 빠져서 보충해 주잖아. 어? 수업 빠지면 수강료 안 받아. 빠진 수업 수강료 안 받아. 근데 보충하잖아. 보충은 10분 단위로 받아. 어떨 때는 그래서 보충이 배보다 별꼴이 더 커. 오늘 하루 1시간 수강료가 만약에 오늘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 빼준다고 원비에서. 근데 이거 빠진 내용이 중요해서 배우는데 뭐 2시간 보충을 한다. 그럼 10분 단위로 끊어. 주차장 지금 10분 단위로 끊어서 대학에서 계산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근데 의정 보니까 아주 뻔뻔하게 애들이 지금 저 놀러가요. 그래 알았다. 빠지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 보충 언제 주실 거예요? 왜 보충 요금이 비싼 줄 알아?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왜 수업 빠졌는데 수강료 안 받고 보충 요금을 본 수업보다 더 많이 받겠어? 보충은 1대1이죠. 그지? 개인 과외라고 생각해서 더 요금을 높이 책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냐? 공부하는 애들은 그래서 안 빠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 빠져. 마포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도 멀어서 빼쳤어. 응?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게 뭐겠냐고. 그게 주제야. 그럼 방법인데 어떤 노동자들이냐면 일반적으로 어드밴테이지인데 반대로 디스어드밴테이지. 아까 배웠지?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에 처해 있는 뭐야? 노동시장이라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일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틀어야 돼. 여기서 접근성은 되게 광범위한데 아까처럼 직장이 먼 것도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인 그러면 뭔가 나를 보조해주는 도구가 필요하겠지. 내가 일을 할 때 그게 AI.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없으면 정상적인 일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AI가 그런 보조를 해주면 어떻겠어?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지. 좀 읽어볼까? AI가 바로 화두야. 접근성을 뭐 시켜주는 거? 개선해주는 거야. 이게 주제야. AI는 노동시장에 불이익을 가진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뭐 해줄 수 있다? 개선시켜줄 수 있다. 되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inclusiveness라고 하는 거야. 포용성이라는 거지. 옛날에 우리 노동인구가 이만큼이면 예전에 어떤 직장이라는 곳에 포함되는 개념은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이 직장에 접근성을 가질 수 있었어. 그럼 당연히 여기 소외된 나머지 사람들이 있겠지, 노동자들이. 이들이 누구를 장착하면서 이 전체 노동시장에 포용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게 주제네. AI는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직장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AI는 powered, assistive devices to aid workers with visual, speech or hearing difficulties. 자, powered가 동사인 줄 알았더니 쭉 가다가 끝나는 부분에 아가 존재해. 그럼 앞에 있는 이들은 뭐다? 동사가 아니고 분사겠지. 그러면 힘을 얻은 powered, AI에 의해서 힘이 얻어진 AI가 장착된 거야. 쉽게 말하면 일반 도구인데, 보조 도구인데 거기에 뭐가 달린 거야? AI가 달린 보조 도구. 이게 바로 도와줄 텐데 노동자를 뭘 가지고 시각적이거나 언어적인 그리고 듣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가진 노동자들을 도와줄 텐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 이들을 포용하게 도와주는 게 보조장치라고. 특히 AI가 장착돼.
이 장치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 있어?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분사구문 동시에 그 상황은 개선시켜 주겠지. 다시 또 나와. 접근성을 개선시켜 주겠지. 그래서 내가 접근성 아까 번역하는 거야. 당연히 무엇에 대한? to work. 노동에 대한 접근. 그리고 노동의 무엇? 질. 이걸 개선시켜 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을 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미안하다. 전치사가 접속사요. to의 목적어가 사람들이야. 사람들의 아니다. 직장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시켜주고 그 직장의 질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위한 그 직장의 질도 개선시켜주고 있다. 좋아지겠지. 예를 들자면 Speech Recognition Solutions 언어 인지 해결 장치들 for people 누구를 위한 with discrete voices 밑에 나오지? 그 뭐라 그래? 구음장애라 그래서 언어를 만들지 못하는 장애야. 이 구음장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성대와 이 목은 다 있는데 엄마 아빠가 농아 언어 장애인이잖아.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발음법을 엄마 아빠한테 못 배우게 돼. 그래서 성대는 갖추지만 자기도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 구음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야. 어린 나이 때 배워야 돼. 니네가 소리 내는 법 누구한테 배웠어? 니네가 스스로 한 것 같아? 그걸 좀 흉내내면서 배웠다. 이러다. 그래서 또는 live captioning system, 라이브 캡셔닝 시스템. 청각장애인한테 그리고 hard of hearing people, 듣는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막 시스템. 캡션, 니네 자막이라는 걸 요즘 많이 알지? 캡션, 자막. 이 모든 것들이 facilitate 뭐였어? 이거 중요한 단어, facilitate. 모의고사 나오면 또 모른다고 하지 말고 facilitate. 정확히 말하면 용이하게 하다. 쉽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완화시키다. easy.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는데 의사소통. 동료들과의. 자, 이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서 동료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직장생활 하기 어렵잖아, 그렇지? 그걸 AI 도구가 다 도와준다. 그리고 액세스, 접근도 용이하게 해준다. 직업들, 어떤 직업들? 소통이 돼야 되는 직업들 있잖아. 상호, 개인 간의 소통이 필수적인 직업들을 과거에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뽑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다 된다고. 맞지 않나? 극도로 발달하면 농어라고 해도 AI 그 음성 제조기 같은 걸 쓰면은 딱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 점점 주제가 보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인데 이게 AI가 도움을 줬다. 그럼 이따가 답을 찾을 때 접근성 나와야 되고 AI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걸 마음에 두면서 마무리. AI는 can also 내용 바뀌지 않아. 나는 이 also가 되게 영어 공부할 때 매력적인데 also는 나에게 대단한 안심을 주는 단어야. 왜? 이제 또 다른 생각 안 해도 돼. 이런 표시거든. also가 뭐야? 또한이지. 또한이니까 지금 하던 생각의 흐름으로 계속 가라는 신호니까. 그걸 알면 나중에 순서 문제에서도 also가 아주 매력적이야. 같은 내용 묶을 때 also가 있다. 순서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also가 있으면 요거랑 여기 다음에 펼쳐진 내용과 같은 내용을 여기다 묶어주면 되겠구나라는 신호가 되거든. 그래서 나 also라는 단어 되게 좋아. also가 또한이지? 또한. also! 또한. 야 김규리 너 건성건성 머리만 끄덕이지 마. 너 이게 잠이 슬슬 오고. 자, AI는 매력적인 단어 also. 그럼 앞에 단어, 재진술, improve 계속 쓰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improve랑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뭘 썼어? enhance, 강화시키다. 꼭 강화가 개선시키는 거 아닌가?
AI는 또한 저거 improve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나? AI는 또 개선시켜 줄 수 있다. 뭐를? 능력을. 무슨 능력? 이번에는 장애인이 아니야. 아예 뭐가 떨어지는. 정상인인데 그렇잖아. 니네 선생님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다 능력치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 좀 이제 알바생처럼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 누가 도와주면 프로급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야. AI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비슷한 얘기지만 기술이 좀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의 능력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with 뭘 가지고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on the wages of career prospect. AI만 쓸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결과치에 따라서 급여를 주니까 wage가 임금과 급여야. 그럼 개인이 AI 도구를 장착하고 나타나면 원래 못 받던 월급도 더 받을 수 있다고.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Understand? 자, 예를 들어서 AI의 능력 to translate 번역하는 능력 written and spoken word를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능력 있지? 이것은 can improve 또 나왔어. 향상시킬 수 있다. 퍼포먼스를 이게 뭐야? 그 영어로 치자면 비원어권 스피커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야. in workplac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태국에 취업을 해도 내가 뭘 갖고 가면 돼, 도구를. 실시간 번역기를 들고 가면 그 사람이 태국어 할 줄 아세요? 이걸 옛날에 과거에 직장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50년 저 직장 사람들이랑 얘기해도 회의하고 해야 되는데 태국어 할 줄 아세요? 이거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능력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태국어 못한다면 잘렸다고. 지금은 뭐야? AI 번역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에 회의할 때 보면은 다국적 기업 같은 데는 다 이어폰을 끼고 중간에 자동 번역기를 설치한 다음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인이어에서 번역돼서 들린다. 그럼 소통이 되잖아. 그럼 이제는 뭘 따지지 않아도 돼. 내가 의무적으로 언어를 소통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또 안심이 딱 되지 않나? 게다가 내용 바뀌는 거 전혀 없어. 끝까지 똑같은 얘기. 최근에 발달이 있었어. AI가 장착된 텍스트 제너레이터스 지문 생성기. 이것은 즉각적으로 향상시킨다. 기술이 낮은 숙련도가 낮은 개인들의 수행 능력을 in domains 어떤 영역? 코딩을 글쓰기를 한다거나 코딩을 하거나 고객 서비스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너 가게 간판 만들어 본 적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가게 간판 니네 본 적 있지? 손필기처럼 예쁘게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캘리그래피 해야 되지만 요즘은 어때? 그거 니네 가게 광고판에 있는 거 거의 다 컴퓨터 AI가 생성한 이미지야. 그지? 그럼 얘가 무슨 뭐 저기 글씨를 잘 쓸 수 있다, 못 쓸 수 있다. 옛날에 글씨 못 써서 그 디자인에서 못 들어가요. 그랬지만 요즘은 악필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럼 노동시장이 축소된 거야, 확대된 거야. 확대된 거지. 일할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됐냐? 그럼 내가 아까 두 단어 잡으라 그랬어. 첫 번째 보자. AI부터 한번 공통점을 볼까? AI는 배제할 거야.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뭐야? 노동이지. 노동 적어볼까? 레이버가 노동이야. 그래서 이게 말 바꾸기야. 워크플레이스가 레이버. 원래는 워크포스라고 해. 노동력, 레이버. 이거 요렇게 나와도 동의어야. 같은 단어야. 니네 컬러도 원래 알지? 영국 애들은 이렇게 써, 컬러를. 근데 영어에서는 컬러라고 쓰는 거 이게 동의어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거 있고 노동 찾아봐. 있지? 노동. 없지? 없잖아. 필요성, 사용, 기술, 언어, 학습이잖아. 지우라고 가방을. 4번 workers. 디자인, 기술, 치료, 장애, 노동업체 두 개씩. 이랬다니까. 이게 계속 작년 수능 전까지는 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삼지선다고 풀었다니까. 근데 갑자기 사지선다, 우지선다가 되니까 미쳐버린 거야. 이제 두 번째 아까 했는 대로 관점. 이 중에 다 있겠지. 첫 번째
직업들이 배치된다. AI가 틀렸어. AI가 이건 사람 직업 뺏는 거지. 어? 사람 직업 뺏는 게 아니고 뭐야? AI 때문에 사람들이 더 접근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좋아진다 그랬으니까 저건 역진수겠지. 1번 탈락. 두 번째. 우리 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 단어만 하면 되는데 ethical이 뭐야? 윤리적. 이런 말 나오면 뭐가 생각나? 윤리적인 문제. 과연 이 기술을 우리의 뭐 인간의 그 어떤 복제 인간 가능한가? 이런 게 윤리적인 문제잖아. AI 쓰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우리 돈 주잖아. 답 하나밖에 안 남았네. 4번 맞나? 영향력. 멋진 단어 나왔어. 아까 assistive라고 나왔는데 말 바꾸기 서포트. 뭐 해주는? 도움을 주는 노동자들에게. 뭘 가진 노동자? 불이익을 좀 가진 장애 등의 불이익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AI의 영향력. 너무 다르잖아. 자, 이렇게 풀었다.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니네 이 문제 다른 문제 풀고 나서 검토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요 주제 문제는 확실하게 풀고 나서는 검토를 안 하겠다는 각오로 풀어야 돼. 오케이? 아까처럼 막 아까 그거 잘못 본 거 아닌가? 그걸 만든단 말이야. 확실하고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주제 문제만 4문제 제대로 풀어도 너희들은 8점 확보해. 크기는 9점. 8, 9점은 등급이 좌지우지 되는 거야. 엊그제지 7월 모의고사 푼 고3이 79점 맞아서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았어. 79점.